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음,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렵죠. 하루 잘 가면 하루 못 가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결국에 오늘 주가가 좀 눌린 이유는 내일 금통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빼는데 그렇다고 왕창 덜어내지도 못하고 어제 많이 올랐긴 한데 우리 국내 이슈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금리 관련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도 또 크게 오르지 못하고 뭐 다우존스 0.1%, 뭐 나스닥도 0.2% 이런 식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눈치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시장은 반대로 약간 빠진 거예요. 약간이라고 하기에는 코스닥은 조금 빠졌습니다. 0.8% 빠졌으니까 좀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이슈 특별히 있어서 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그렇게 크게 물량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또 뭐 외국인의 그 매수도 환율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늘도 좀 빠졌거든요. 3원이 떨어져서 이게 1187원까지 빠졌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계속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코스피의 매수가 이제 좀 들어오는 거고 기관은 지금 계속 이제 같은 포지션 그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오늘 좀 뺀 거예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하고 기관은 조금 덜 매도했는데 일단 내일이 지나가면 주가는 다시 안정이 될 거예요. 안정을 찾을 겁니다. 크게 그 우려할 만한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의 올해 우리나라 속도와 또 폭과 이런 것들이 일단 내일 윤곽을 좀 드러내게 되면 그 자체로는 뭐 증시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 저점에 떨어져 있는 업종에 선제적으로 매수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 게 뭐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영상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내일 장에서 오히려 좀 더 그 내일 장중의 수급에 따라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볼까요? 코스피는 411 종목이 올랐고 449 종목이 빠져서 0.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515 종목이 올랐고 842 종목이 빠져서 0.82%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떨어졌습니다. 1187원 50전.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만 매수,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이렇게 수급이 달리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CPI 밑에 그 발표돼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그 금리를 올려서 그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거고요. 이런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시중에 풀려 있는 아직도 뭐 풍부하게 풀려 있는 그 유동성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재화는 그대로 있는데 돈은 많이 도니까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좀 더 돈을 더 줄게. 아니야, 내가 쟤보다 더 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 돈을 수거해가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게 이렇게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금리가 빨리 올라갈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그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어제 어쨌든 파월 그 의장의 속도 조절 관련 발언이 일단 나왔고 미국 시장도 이제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일단 오늘 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준의 3월 조기 금리 인상 압박 뭐 이건 저는 이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인상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한국은행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의 강보합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조기 금리 인상 압박 등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지수의 변동성 확대되면서 980선 마감을 했다. 그리고 2차 전지 및 애플카 관련주 상승에 기계장비, 운송장비, 부품업종에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상위주는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1.27% 혼자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에서는 뭐 크게 눈에 띄거나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오늘 1.02% 빠졌는데요. 일단은 그 내일 금통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빨리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순간 바이오 업종, 제조업, 또 그 항공, 조선 이런 이제 그 채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들이 좀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융, 그리고 뭐 글쎄 또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이 시클리컬 종목들이 좀 요즘에 잘 가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걸 그냥 반영을 하고 있죠. 첨보, CJ ENM, 에코프로 이 정도가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8%대 빠졌고 카카오게임즈와 펄러비스가 4%대 하락을 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0.62%, 셀트리온 제약이 1.9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구간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크게 그냥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업종을 보니까 섬유의복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 한세실업이 6%대, 방림 3%대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 보니까 의료정밀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SD바이오센서가 6%대 좀 급락이 나왔고 덴티움도 5.35%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섹터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LG 그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관련된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나라 M&D나 또 나인테크 같은 종목, 그 다음에 TSI, 뭐 CIS 같은 2차 전지주, PNT 이런 2차 전지주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기계 장비 업종이 크게 올랐는데요. 반대로 빠진 종목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역시 또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죠. 컴투스홀딩스 6.48, 모비릭스 6%, 액토즈 소프트, 플레이위드가 5%대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콘텐츠를 제가 이제 그 관심을 최근에 갖고 있었던 이유는 이슈가 내일 금리 인상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을 전체를 봤더니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5종목이 딱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5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다날과 NHN벅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넥슨GT, 네오위즈, 위메이드맥스 이 세 종목이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이 5종목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오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온 5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는 1,300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주 그 악재가 광주에서 악재가 나왔죠. 사고가 나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화학, 네이버, 두산중공업, LG전자, 셀트리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알테오젠,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중공업,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호텔 신라의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셀트리온이 27%가 넘었고요. 삼바가 34.66%나 됐습니다. 지금 바이오 업종의 이런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헬릭스미스, 동국제약, 휴온스, 코엔텍, NHN 한국사이버결제 순이었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많죠. 자, 5종목을 하나씩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멀티캠퍼스,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왔고, 주가는 어제 빠졌던 1150원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1150원을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종목이 안 되는데, 잘 간 종목이 빨간색 불을 켰죠. 미스터블루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120원이 빠졌지만, 특히 금투가 사고 있는, 좀 선제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금리 인상 이슈, 내일 금통위가 지나가면은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 2022년 실적 전망이 워낙 좋아가지고 진짜 아주 주목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액션 스퀘어는 제가 게임주 소개를 해드릴 때 가끔씩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외국인이 5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어제는 조금 팔았지만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M게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수, 많지는 않지만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비소프트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고 3일 연속 주가가 빠지고 있다 하는 지금 이제 5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종목들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캠퍼스 교육 사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외국어 평가, 교육 서비스, 지식 플랫폼에 기반한 지식 서비스 사업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외국어 사업 부문은 외국어 평가 서비스와 외국어 교육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지식 사업 부문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 경제, 인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 브리핑 서비스다. 멀티캠퍼스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액션 스퀘어는 삼국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임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또 콘솔과 PC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는 탑다운 슈팅 액션 게임 엔빌이라는 게 있고요. 또 신규 게임이 지금 프로젝트 KD라고 하는 이 좀비 액션 게임이라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개가 되어 있고요. 미스터블루 디지털 만화와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공급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매출 유형에 따른 사업 해가지고 콘텐츠와 함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게임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해서 게임 사업도 하고 있는 콘텐츠와 게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는 저 밑에 신규 사업 등의 전망, 내용 및 전망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도 동시에 콘솔 게임 및 AR, VR 게임 등의 연구 개발도 하는 등 장르와 플랫폼을 불문하고 다양한 게임의 서비스를 시도하며 전에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이 한비소프트 당사의 주력 제품인 오디션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메타버스라는 이 키워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고요. 그리고 M게임은 이 신규 사업을 좀 보면요. 스마트팜이랑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외 보겠습니다. 멀티캠퍼스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거래량은 크게 늘었죠. 그리고 액션 스퀘어도 거래량 크게 늘었고 1.17% 60원이 오른 5,18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0.23% 20원이 오른 8,84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M게임은 0.47% 50원이 빠진 1,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빛소프트도 거래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거래량은 697% 상당히 많이 튀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먼저 미스터 블루를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 8월 이후에 좀 들쭉날쭉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11월 말 12월 초에 급락 이후에 올라온 뒤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여기서 바닥을 잡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이 아래쪽 매물대 가운데를 보면은 8,96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지금 8,820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일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 8,960원, 그러니까 한 9,000원 정도 자리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저항 라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21선이 위에 또 있어서 9,200원 정도? 그 9,200원 정도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고가 부근이 9,200원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지게 되면은 8,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바닥을 좀 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캠퍼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급등 이후에 횡보하면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만난 것까진 좋았는데 새해 들면서 급락이 나온 이후 바닥을 잡고 다시 급등, 그 다음에 횡보. 지금 급등, 횡보, 하락, 급등, 횡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할 것인지 이 위쪽에 매물대 긴 게 있어서 저항선 라인은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48,000원인데 오늘 48,400원 이 그 매물대를 살짝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윗꼬리를 보시면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49,8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은 49,800원쯤 될 것 같고요. 하단은 그대로 48,000원 정도 지지를 받을까 또는 좀 더 추락을 해서 매물대와 21선이 만나는 46,000원 정도까지 빠질까 이거는 내일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48,000원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그렇게 그러니까 상단에 이 매물대가 막혀 있고 하단은 매물대가 약해서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21선 46,000원 선을 좀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쪽은 매물대 상단 49,800원 정도를 최상단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게임도 보니까 지금 오늘 1,650원이죠. 그래서 위쪽에 매물대가 1,9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이 정도가 내일 주가의 상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매물대 바로 밑에 11선, 121선인가요? 11선 자리가 있죠. 그게 11,500원. 그 11,500원이 주가의 최상단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빠지면 아래쪽에 121선을 만나는 자리가 1,400원 자리라 저는 1,4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스퀘어 보니까 액션 스퀘어는 아래쪽에 241선을 저점으로 오늘 아래꼬리 끝이 241선에 닿았고 그리고 바로 살짝 반등이 나왔고요. 내일도 241선 4,990원 5,000원을 깨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 모양이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대라기보다는 위쪽에 5일선에서 일단 눌리는 5,490원, 5,500원쯤 되겠습니다. 그 매물대 한 칸을 왔다 갔다 하기 어렵고 아래쪽은 4,990원, 한 5,000원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은 5,5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 라인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한빛소프트를 보니까 오늘 종가가 5,260원. 지금 이 매물대 지금 현재 매물대가 약한데 위쪽에 상단이 5,350원,
하단이 4,950원.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하단 4,950원 자리가 새해 들어서 바닥으로 내려왔던 저점 부분이에요. 새해 그 첫 주의 저점 부분. 그래서 4,950원부터 5,3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60일선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5,6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 자리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자리까지 상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아까 M게임이었나요? 그 주가 흐름은 그 썩 다들 좋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수급이 들어온 이 업종이 섹터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서 보면은 섹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수급이 꼬였다는 거죠.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지금 이렇게 5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다날, NHN 벅스, 그리고 기관 수급 들어왔던 넥슨 GT, 네오위즈, 위메이드맥스 정도를 한 10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내일 수급 상황이나 주가 흐름을 보시고 금통위 이슈가 좀 지나가는 타이밍이 되면 살짝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